자, 드디어 이제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경영학으로 스타트업 바라보기 렉처 시리즈. 우리 서울 종로 창업 카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 우리 종로 창업 카페는 여기 계신 김가영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같이 제안서를 쓰고 서울시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리 창업 카페를 국민대 안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가영 박사님을 모시고 스타트업스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큰 대기업들의 어떤 경영 프로세스를 배웠다면 요새는 반대로 큰 기업들도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스타트업스럽다는 게 뭔지 왠지 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김가영 박사님이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따 Q&A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의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해주신 이유진 교수님의 말씀처럼 스타트업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재밌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국가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요, 2020년도만 해도 예산을 또 창업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벤처 4대 강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대 신산업이나 또는 소부장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행정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조금 확장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요. 대기업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대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1:1 매칭을 해서 또 그 해당 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내 벤처 육성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매칭을 더 비율을 좋게, 그러니까 0.5로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스타트업이란 문화? 스타트업스러움과 같은 이런 문화나 아니면 아예 기업 내에서 이런 스타트업들 양성하려고 하고자 하는 벤처링 제도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60대 대규모 집단에서 거의 한 20개? 한 반 정도는 아마 최근으로 보자면 거의 한 반 이상은 이런 사내 벤처링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혁신, 대기업 내부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직급을 없애자, 이런 기존의 직급이 아닌 새로운 호칭을 붙이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며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그 최근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요. 2019년 스타트업 트렌드라는 조사를 보면은 일단 국내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 여기 보시면은 창업자도 있고 또 스타트업 재직자도 있고 취준생 또는 대기업 종사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 약 한 1,000명 정도를 서베이를 해서 진행을 했더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최근 매년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지금 매년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생태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부의 역할과 기여도가 어느 정도 많은 서포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또는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주변의 인식이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전에는 창업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말리셨잖아요. 그리고 막 취업 못해서 창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스타트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고 기업을 들어감에 있어서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프로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요. 스타트업 스럽에 대한 개개인의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직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스타트업이란 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뭔가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있지는 않지만 대기업 일반인들이라고 볼게요. 뭐 대기업 대졸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스타트업스러움 하면은 1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정말로 학계에서 또는 우리 일반 다른 기관이나 업계에서 정의하는 스타트업스러움과 비슷한지, 그리고 아니면 비슷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정의를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쉽게 그냥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해봤더니, 오래되지 않은, 이제 막 생겨난 벤처 기업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의 신화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글,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좀 정립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라는 거죠. 사실 창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오늘 우리 동네에 무슨 가게 하나를 오픈을 해도 창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업과는 약간은 다르게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스타트업들은 아직은 현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은 있는데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은 이러한 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지만 프로젝트성이 강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스타트업 하면 가장 유명하게 자주 거론되는 학자가 바로 에릭 리스라고 합니다. 린 스타트업,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린 스타트업의 창시자고요. 이분이 정의하기에 스타트업이란 일단은 되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말로 요즘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되게 간단하게 뺄 거 다 빼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뼈대만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을 스타트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새롭고 그리고 혁신적인 것과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연관성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두 번째로 또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가 스티브 블랭크입니다. 에릭 리스가 이 스티브 블랭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실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고객 개발 방법론 창시자이신데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반복적이면서도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바로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반복적이고 이것이 작게 시작하지만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폴 그라함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굉장히 큰 투자자인데요. 스타트업이면서도 창업주이면서도 투자자인데, 지역의 제한,
왜냐면 이게 미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주마다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 쪽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의 제한 없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폴그람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은 그냥 여기서 고만고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요걸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 조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되고 있는 스타트업 슬럼이란 무엇일까? 물론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스타트업 슬럼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마인드셋 그리고 역량 그리고 조직을 운영할 때 가치관 그리고 뭐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스타트업 슬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통 스타트업 하면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엔트러프로너십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왜 이 단어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많이 연구가 됐던 게 도대체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타고난 특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션이라고 해서 빅5 뭐 이런 성향, 뭐 개방성, 뭐 성실성, 뭐 민감성 뭐 등등 뭐 이런 5가지의 성향들을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창업 관련돼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요거는 그냥 창업에 대한 거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지 이게 창업가들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더 이제 디벨롭 된 게 바로 이런 첫 번째 진취성입니다. 네. 어떤 뭔가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회를 빨리 포착을 하고 나서 이거를 누구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진취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성과를 위한 도전 자세가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이 뭐냐면 굉장히 뭐 엄청 뛰어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혁신성이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은 남들보다는 창의적이면서요. 근데 이 창의적이라는 게 그냥 아주 막 정말 새롭고 진짜 특이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과 관련된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그 아이디어를 놔두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개선한다든지 기존에 없던 거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혁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혁신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실험 정신이 좀 뛰어난 편이고요. 일단 먼저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신박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참신한 이런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매번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루하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자주 가지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독특한 특성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근데 그냥 리스크 테이킹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계산된 미리 깔고 당연히 세상에 뭐 100%가 어딨어요. 요즘 그냥 뭐든지 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어느 정도는 안고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게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파라고 해둔 거는 그 외에 뭐 자율성, 뭐 경쟁적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늘 그래서 저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 어느 게 더 뛰어나야 더 좋은 창업가가 되느냐. 뭐 이런 연구는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